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 1월 장이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크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은 마이너스 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하루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은행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은 일단 특징주 위주로, 일단 등락률이 높았던 그런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 기준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신규 인가를 심사하는 대신에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심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밝혔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가 갔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뭐 이것도 제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BR 1대 미만 관련 내용도 이슈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적용이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상한가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 종목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움직였던 그런 이력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적어 나왔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장 마감하면 당일 있었던 그 종목에 대한 이슈를 항상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었고, 그리고 PBR 1대 미만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었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뭐 차트도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뭐 참고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여기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4,100억이 시가총액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4,700억이 좀 터졌거든요.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이 훨씬 좀 많이 터졌습니다. 뭐 거래대금보다 많이 터졌으니까 시장에서 이슈를 좀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 나는 거래대금이 4천억이라는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오늘 크게 이슈를 좀 받고 돈이 많이 일로 쏠렸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거래대금으로 좀 봤을 때 여기가 그 최근에 가장 높았던 거래대금이 좀 터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앞전에도 여기가 좀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그 이후로 대충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흐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크게 좀 하락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다는 건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그렸을 때 일단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보여졌고요. 물론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단번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뭐 이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오기도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흐름을 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흐지부지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일단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요즘 종목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여기까지 뭐 간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고속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종목에 대한 배당을 좀 많이 일단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개 대략 합치면 벌써 85%가 86% 정도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86%가 갖고 있는 물량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돈이 정말 뭐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 종목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 이 종목을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는 뭐 올리기도 물론 힘들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올리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팔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매도할 때 누군가가 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 혼자 올라갔던 그 흐름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야 될 건데,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개인들한테 또는 뭐 다른 누군가한테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어서 내일도 뭐 갭상승이 뜬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오늘 뭐 들어온 특정 세력이나 누군가가 내일 아침에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물량을 확 던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물량 교체가 되겠죠.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물량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또 상한가가 끌어올렸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 그냥 단순한 시나리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원체 거래가 좀 적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투자 유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같은 뭐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이때 상한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시가거든요. 시가에서 출발하고 여기가 종가로 좀 끝났고요. 그럼 당연히 뭐 고가, 여기 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일단 시가에서 출발을 했고 종가는 뭐 크게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고, 그렇죠? 누군가 끌어올렸고, 누군가는 또 여기서 물량 새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뭐 혹은 뭐 시나리오일 수 있겠지만 뭐 특정 계좌에서 가정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물량을 뭐 교체했거나 뭐 일부 차익 실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정확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이런 특징들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는 걸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높게 띄워놓고 일단 밑으로 던지는, 높이 띄워놓고 던지는 이런 패턴.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그렇죠? 여기서 시가를 높게 띄워놓고 던지고 끝나고, 시가를 높게 띄워놓고 던지고 끝나,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좀 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아스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가 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는 한동은 관련주로 해서 여기 오늘 좀 내용을 적어놨잖아요. 한동, 김포, 서울 편입, 제가동 소식의 코아스 진영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거나 오늘 상승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것도 제가 적어놓은 날짜가 여기 있잖아요. 23년 10월 31일 날 그런 이슈를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 대해서 큰 이 가치성 내는 거를 가져다 주진 않고 단순 테마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기업이 여기 김포에 토지 보유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한가 3개 종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한가 풀린 종목들도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풀린 종목인데요. 여기 일단 상한가가 최근에 나왔을 때는 1월 29일 날 7, 8회차 전환사채, 해외 전환사채 포함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가 있었고요. 전환사채 채권자와 채무 조정이 합의가 됐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상한가가 좀 들어갔던 그 이력이 있고요. 일단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거래일째 좀 위로 올라가면서 좀 주가는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양봉형 음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상승형 음봉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동전주잖아요. 일단 동전주라서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종목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랐겠죠. 이렇게 지지저항을 그려놓고 이런 구간에서 놀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게 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또 이런 구간이 왔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씩 뭐 봤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 자리를 이탈을 하고 뭐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을 굳이 그려놓고 본다고 하면 이런 자리를 이탈을 다 했기 때문에 하향 자체가 좀 우하향으로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동전주라서 지금은 이 종목이 뭐 크게 상승하더라도 크게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차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지금 빠지면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는 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관련 이슈를 살짝 받았던 종목이고, 오늘 어쨌든 시가에서 출발을 했고 고가가 상한가를 찍었다가 빠진 거라서 누군가는 이 상한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건데, 일단 이 매매했던 가장 꼭다리 상한가에서 상따를 한 사람은 오늘 큰 손실을 좀 발생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높은 구간에서 따라가지 않는 게 일단은 뭐 가장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다고 해서 뭐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물량이 세력들이 사주는 물량이 아니라 털고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돌려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보는 것,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네. 뭐 만약에 본다라고 했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뭐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네. 지금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나, 차트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봐도 늦지 않았을 건데, 종목이 자체가 크게 빠졌다, 이렇게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를 찍었다가 빠진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오늘 한솔 인티큐브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다가 좀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길게 본다고 하면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잘 태우고 갔다가 좀 빠지고 크게 급등이 나왔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놓고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닥에서 뭐 일단은 어떠한 형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뭐 이런 구간, 뭐 이평을 다시 터치하는 이런 구간들 보이시잖아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 번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상한가 찍었던 종목이랑 상한가 나온 종목이랑 찍었다가 빠진 종목을 일단 좀 봤고요. 오늘 뭐 특징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쭉 놓고 보면은 흐름이 여기에서 오늘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4천억 정도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시가총액이 3,653억입니다. 시가총액에 대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내용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현재 주가는 그리고 여기에 있고, 이런 종목들은 좀 참고를 한번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뭐 이 종목이 지금 뭐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오늘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의미를 좀 갖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이 정도까지 눌러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은 해봅니다. 네.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여기 평택이라는 종목도 오늘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지고 1,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1,386억 정도가 되는데, 오늘 시가총액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쯤은 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의미를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 뭐 오늘 내일 당장 뭐 이번 주 뭐 이런 흐름보다도 어느 정도 어떤 패턴을 갖고 이 종목이 움직이는지를 계속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푸른저축은행, 그렇죠? 그리고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 상승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이고요. 다브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일단 합병이 결국 갔다가 최근에 거래가 다시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의 형태는 그렇게 썩 뭐 선호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만약에 거래 대금이 여기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막 터졌다라고 하면 좀 더 뭐 다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라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상보 종목이 오늘 또 뭐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흑연 관련 테마에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보, 뭐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좀 보였고요. 상보 같은 종목도 또 보시면 정말 이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흐름을 보시면은 좀 지저분한 패턴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계속 주고 이렇게 뭐 잡아 빼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량을 먹고 뛰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다른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